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오픈AI CEO 샘 알트먼 인터뷰 자료를 가지고 좀 깊게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인공지능의 현재 또 미래에 대한 그의 생각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분이 아버지가 되면서 챗 GPT를 육아에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다들 궁금해하시는 AGI 있잖아요. 일반 인공지능, 그리고 그 다음 모델 GPT-5는 또 언제쯤 나오나 이런 이야기들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샘 알트먼이 그 최근에 아버지가 됐는데 챗 GPT를 육아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썼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 봤어요. 특히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는 뭐 거의 잠시도 안 쉬고 계속 질문을 했다고. 맞아요. 챗 GPT 없었으면 애 어떻게 봤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말까지 했으니까요. 와, 진짜요? 와, 그 정도군요. 네, 엄청 의지한 거죠. 지금은 아이 발달 단계? 이런 거 물어보는 식으로 쓴다고 하고요. 네, 바로 그 점이 사실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벌써 우리 삶에 그것도 육아라는 아주 개인적인 영역까지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 같아요. 알트먼은 다음 세대는 AI를 뭐랄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쓸 거라고 보더라고요. 예전에 그 아기가 잡지를 아이패드처럼 이렇게 터치하려고 했다는 얘기처럼요. 아, 네네. 그런 일화가 있었죠. 물론 뭐 AI랑 너무 가까워져서 생기는 문제들, 예를 들면 막 유사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거나 이런 걱정도 있긴 한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결국엔 사회가 다 적응할 거고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법을 찾을 거다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군요. 뭐 개인적인 활용은 그렇다 치고 이제 좀 더 큰 이야기로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AGI, 일반 인공지능이요. 네, AGI. 이게 인간처럼 여러 영역에서 학습하고 문제 풀고 그런 AI를 말하는 건데 알트먼은 이 AGI 정의 자체가 계속 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기준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 심지어 지금 나온 모델들도 한 5년 전 기준으로 보면 뭐 이미 AGI 정의를 넘어섰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요. 그렇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그가 생각하는 진짜 초지능은 그냥 똑똑한 정도가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건가요? 스스로 완전히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해낸다거나 아니면 인간 과학자들이 발견하는 그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려주는 수준? 그 정도는 돼야 진짜 초지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와, 과학 발전 자체를 AI가 이끌어가는 그림이네요. 네, 그 부분을 좀 더 크게 보면 AI가 과학 발전의 어떤 핵심 동력, 가속 페달이 될 거라는 기대가 큰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나요? 네, 벌써 코딩 생산성 같은 건 AI 덕분에 많이 올라갔고요. 또 뭐 딥 리서치 이런 도구들 있잖아요. 방대한 데이터 분석해주고 가설 검증 도와주고 이런 걸로 과학자들 연구 속도가 빨라지는 건 이미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다음 모델 GPT-5는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아, GPT-5요. 이게 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 명확하게 언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뭐 빠르면 올여름, 2025년 여름쯤이죠. 그때쯤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은 했더라고요. 오,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만 그 GPT-4처럼 기존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갈지 아니면 아예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GPT-5 딱지를 붙여서 낼지 이건 아직 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아, 모델 버전 관리도 점점 복잡해지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점점 강력해지는 AI를 만들고 또 돌리려면 와, 컴퓨팅 자원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 얘기가 바로 나오죠. 알투머니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라고. 아, 스타게이트. 네. 네. 정말 전례 없는 규모의 컴퓨팅 인프라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잖아요. 그 투자 규모가 무려 5천억 달러? 5천억? 와, 우리 돈으로 하면 600조 원이 넘는. 상상이 안 되네요. 그렇죠. 이 규모 자체가 뭘 보여주냐면 AI 발전이 이제 단순히 소프트웨어 개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대한 물리적 인프라, 특히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에너지 문제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알트먼도 핵융합이나 핵 분열 같은 차세대 에너지원 확보, 이거 엄청 강조했고요. 심지어는 에너지를 지능으로 바꿔서 전 세계로 전송한다 뭐 이런 미래까지 그리고 있더라고요. 에너지를 지능으로. 와, SF 같은데요. 좀 그렇죠. 근데 이런 기술적, 물리적 문제 말고도 현실적인 과제들이 또 있어요. 예를 들면 뉴욕타임스랑 저작권 소송 붙었잖아요. 아, 네.
있었죠. 그걸 언급하면서 사용자 프라이버시 보호랑 데이터 활용, 이 사이에서 균형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고, 또 LLM, 이 거대 언어 모델 결과가 막 조작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광고 모델 도입은 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하긴 광고가 들어가면 결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런 우려가 있는 거죠. 그리고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뭐 특정 회사가 다 독점하는 게 아니라 여러 회사들이 같이 기술을 발전시키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여러 플레이어가 같이 가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일론 머스크가 스타케이트 파트너십을 좀 방해하려고 했다. 이런 주장도 인터뷰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뒷이야기도 있었군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샘 알트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AI가 정말 육아 도우미 같은 일상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네. 과학 발전의 엔진 역할까지. 그렇죠. 우리 삶을 진짜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겠다. 이런 잠재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스타게이트 같은 천문학적인 인프라 투자나 에너지 문제, 또 프라이버시 보호 같은 정말 거대한 현실적인 숙제들도 안고 있다는 게 분명해 보이고요. 맞습니다. 이런 엄청난 변화 속에서 알트먼이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 조언하는 게 있어요. AI 도구를 잘 다루는 능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더해서 회복 탄력성, 또 적응력, 창의력 이런 걸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요. 변화에 잘 대처하는 능력이군요. 네. 여기서 근데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알트먼 스스로도 미래 세대가 AI보다 똑똑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했잖아요. 네, 그런 말도 했었죠. 그러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능을 가진 AI랑 같이 살아가야 할 텐데 그런 세상에서 과연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 또 지식의 가치라는 게 어떻게 재정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